산업부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리오프닝에 대해서 내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좀 선점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입장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해 주시죠. 네, 1월 산업부에서 그리고 매일 아침 방송을 드렸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1월을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2주를 할애해서 리오프닝 1, 2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도앵커님. 네. 메리골드의 꽃말을 아십니까? 아, 꽃말을 가지고 네, 오셨죠? 오늘 입고 계시는 그런 색상의 꽃도 메리골드 종류 중에 있죠. 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행복이죠. 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오프닝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전 세계인이 바라고 있는 리오프닝,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을 1월 3일 그리고 1월 17일 음식료까지 하면 1월 24일 3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네요. 1월 3일 주간에는 편의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 라스트 마일이 가까운, 내가 직접 마트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편의점이 흥행할 수 있습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를 1월 3일 주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7일에는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적다라고 하면서 방역 규제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줄어들었던 강원랜드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리오프닝이 됐을 때 대형 회사들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몰려드는 물량을 누가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브랜드 파워나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고 염원하고 있는 자유로운 출입국에 대한 부분들,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월 24일에는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풀무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모두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2-3달 전 그래도 이제는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류 기업들, 롯데칠성도 그렇고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것과 집이나 가족들과 소소하게 홈술, 치맥을 즐기는 것과 어떤 것이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지금 5만 명, 6만 명 매일매일 아직 정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인데 여러 시간을 거쳐서 제주도를 가는 그런 위험성보다는 사실 집에서 치맥이나 혼술 아니면 간단한 와인 이런 것들을 올림픽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에 대한 것들보다는 음식료, 특히 하이트 진로나 오늘 제주 맥주가 상한가까지도 갔었죠.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주류 인상,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무언가 매기가 쏠리는, 관심이 쏠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가 갔는데 나는 거기서 따라잡겠다라는 것들은 저의 매매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1월 초부터 리오프닝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나 예를 들면 CJ CGV도 그렇고요. 오리온 CJ 제일제당도 그렇고요. CJ 제일제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도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락 구간 이후에 좋다고 했는데 하락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로, 차라리 어떻게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에 매수를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술이 아니더라도 무알콜 맥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럼 12월 달부터 1월 내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었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그리고 산업부장으로서의 리오프닝 관심도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하시는 게 차라리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이라는 타이틀에 조금 더 어울리는 매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듯이 업종과 산업을 선택할 때도 산업의 방향성, 코로나 피해주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는데 각국에서 방역 완화 조치들이 그리고 규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늦더라도 언젠가는 리오프닝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셨다면 산업부장과 함께 이러한 매매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곳곳에 내가 매수할 만한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점들 한 번씩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 산업부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었죠. 지금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는 관련주대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또 오르는 대로 지금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최근에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셨을 겁니다. 관련돼서 산업부가 굉장히 빠르게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혹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방향이 어쩔 수 없다. 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또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나 리오프닝 관련주 갖고 있는 거 없는데 좀 새롭게 진입하려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부장님? 그건 궁금하네요. 외국인들이 강매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금리 상승 수혜가 되는 보험은행 업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철강금속, 화학 섹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서 음식료 섹터를 중심으로 통신 장비도 있었고요. 반도체도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리오프닝이 이제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무언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종종 있는데 그 종목들도 앞에 전 고점에 대한 영향을 한 번에 무시하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급하게 들어갈 종목들은 또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에 전고점과 맞아떨어지고 있고 매물대와 맞닿아 있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리오프닝 얘기할 때 허반석 산업부장이 이 기업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 강원랜드,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 신라, 오리온, CJ 제일제당, 풀무원 앞서서도 반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시고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나는 단타로서 5%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그간 이 기업이 보여주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기업은 풀무원 하면 두부, CJ 제일제당 하면 만두도 냉동식품도 미국의 슈완스도 우양하면 뭐죠? 핫도그. 그렇죠. 모든 것들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리온 하면 뭐죠? 정? 예, 그렇죠. 정이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너무 급등이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또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리오프닝 관련주 없어서 늦게나마 좀 신규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굳이 위험성을 안고 이렇게 달려들기보다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접근하면 좋을지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주식은 또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리오프닝 관련주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접근하시기를 바라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이제 산업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지 좀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부장님, 시장 대응 전략 좀. 저만큼 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해 네. 주셔서 그런지 네. 뭐랄까 착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네. 이격도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90 미만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86, 88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10%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2,760에서 2,780에서는 현금화, 아니, 코스닥은 920에서 940 현금화. 아니 호흡을 세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굉장히 젠틀하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수치까지도 너무 시장이 심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피 2,760에서 2,780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데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보다는 A, B, C라는 종목이 내 포트에 담겨 있는데 나는 C보다는 A라는 기업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더 뚜렷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2,760에서 80 또는 920에서 30, 40 언저리에서는 C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거죠. 현금화를 해서 A가 음봉일 때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내실화, 종목 수를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2월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2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2월 마지막 주까지 이 이야기는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꼭 종목 수를 줄여나가시는 전략과 대응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든 것을 팔아라라는 말씀 절대로 안 드렸죠. 가져갈 종목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반등하고 내 종목이 반등할 때 그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강조 이유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서 네. 시장이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도 방역 패스나 백신 접종 증명 QR 코드 이런 것들 폐지가 논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나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7일이고요.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인데 3차 백신 접종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격리 면제가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기준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3월 말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 백신 접종 의무화도 폐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 백신 패스 폐지, 확진자 격리 폐지, 해외 입국자 규제 폐지 등등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체코 규제에 대한 폐지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물류 병목 현상에 대한 겁니다. 미 서부 해안의 선박 적체 추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물류 병목 현상의 완화가 나타나고 있다. BDI, 운임지수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안을 바라봤을 때에 입항을 위해서 대기 중인 선박수도 완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만 앞바다 25마일 이내에 그리고 입항을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배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그래프가 피크 아웃,
꺾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병목 현상에 있어서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항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느낄 정도의 피크아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앞으로 이제 들려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실질적인 물류병목 현상은 대부분 완화되었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 완화, 물류 병목 현상의 완화, 이것이 데이터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수익, 투자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욕망은 10년 동안 부족하게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았을 때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상승, 국채금리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해보실 수 있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드리면 안 되니까 네. 사실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을 바라봤을 때 PBR을 15까지 줄 것이냐, 17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익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15는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실 곳은 실적이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만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이전 오직 금리 인상만 시작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수의 우상향은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견딜만 하다. 그런데 견딜만 하다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2월 달 리스크 축소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만 리스크 축소라는 단어를 다시 보기를 돌려보시면 제 생각에는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사실 신흥국 시장이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시장이 꺾였고 지수에 하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도래하기 전에 종목 수를 줄여놔야 된다. 현금 비중을 왕창 늘려놔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될 만한 종목, 실적이 찍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빠질까? 왜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로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모멘텀이,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집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 발작, 그리고 양적 긴축 발작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파월은 시장과의 소통을 더 열심히 부단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금리 인상과 급속도로의 긴축, 시장은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패권 국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경제 전쟁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액션은 취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신다면 결국 실적에 동반되는 기업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금리 인상의 수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리오프닝 이런 것들 기억을 해보시고요. 2월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의 달이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 명확한 기준만 갖고 계신다면 시장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